자, 말이 수레를 끌다 놀라면 수레를 타고 군자가 편안할 수가 수레를 타고 있는 군자가 편안할 수가 없는 법이다. 이처럼 서인들이 위정자의 정치에 놀라면 직무를 맡고 있는 군자도 편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말이 수레를 끌다 놀랐을 때는 말을 진정시키는 것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고, 서인들이 정치에 놀랐을 때에는 위정자가 서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현량한 일을 가려내고 독경한 일을 추천한다. 독경이라는 거는 독실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튼 뭐 성실하고 그런 거, 성실하고 뭐 그런 걸 독경이라 그래요. 자, 독경한 일을 추천한다. 효제를 일으키고 고아와 과부를 거두어주며 가난하고 궁벽한 이들을 도와준다. 효라는 거는 윗사람에 대한 사랑이고요. 여러분 효도한다 그러지, 그지? 제라는 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서인들은 정치에 만족할 것이니 서인들이 정치에 만족하면 직무를 맡고 있는 군자도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전하는 말이 있다. 군주는 배고 서인은 물이다. 물이 배를 떠받들 수 있고 물이 배를 떠받들 수도 있고 물이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수레를 끌다가 놀라면 말이, 그러면은 수레 타고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근데 수레를 끄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쨌건 위정자들이 사람들을 지휘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마부는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앞에서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있는 말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백성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쨌건 백성들이 말이 수레를 끌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말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키우고 잘 보살펴줘야지 말이 제대로 수레를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수레를 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 수레를 끌어가지고 수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수레의 목적인 거잖아. 그게 정치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가 수레를, 그러니까 말을 질타해가지고 말을 쭉쭉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 보살펴가지고 말이 수레를 잘 끌게 하는 게 정치에서의 중요한 요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군주는 항상 백성들 아니면 서인들을 항상 신경 쓰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가 좀 유명해요. 군주는 배이고 서인은 물이다. 물이 배를 떠받들 수도 있고 물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유명해요. 요게 이제 사실 원문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요. 요거를 군주 민수, 군은 이제 군주를 의미하죠. 왕은 물이고, 왕은 배고, 군주 왕은 배고, 그리고 이제 민수 백성은 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여기 있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전하는 말이 있다. 군자 주야, 군 임금은 배다. 그리고 서인 민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서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인 수야, 서인은 물이다. 수죽 제주 물이 배를 싣고 있다. 수죽, 이게 뒤집다 그런 말인데 한자가 뭐더라? 이 발음이 뭐죠? 리인가? 아무튼 수죽 뭐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과대망상하고 과대해석하고 비약하고 그리고 또 페미니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자가 역성혁명을 주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요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리고 맹자에 있잖아요. 맹자 양해왕 하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양해왕 하편에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누구죠? 탕왕이 거왕을 죽인 거,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죽인 거, 요걸 가지고 맹자가 이제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시역한 게 아니라 필부 새끼 하나를 잡아 죽인 거다라는 한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맹자의 막 역성혁명론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논문에도 쓰시고 그 다음에 책의 해설에도 쓰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혁성혁명 같은 거 아니거든요. 맹자가 그때 양해왕 하편에서 했던 말은 백성들은 혹은 이제 정당한 통치자들을 언제든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정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가지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에서, 그런 취지에서 맹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순자도 보면은 정치를 잘 하는데, 위정자가 정치를 잘 하는데 말에 초점이 있는 거지. 사실은 예를 들면
뒤엎을 수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뒤엎는 것 자체에 순자의 말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순자의 뭐 역성혁명론 아니면 맹자하고 순자는 과격했더라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깜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순자고 맹자 둘 다 위정자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똑바로 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 두 사람의 사상에 요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성혁명론 그런 거는 아주 무리한 생각입니다. 아주 무리한 생각이에요. 절대 어디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네가 공부 안 하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난 네 뺨을 때릴 거야라는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실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네 뺨을 때리고 싶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에 요점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네 뺨을 때리고 싶어. 어머, 네 뺨을 때리고 싶다니 넌 페미니즘에 따라서 넌 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맹순의 말도 순자하고 맹자의 말도 정치를 잘 돌봐야 된다는데 이제 방점이 있는 거지. 백성들이 군주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역성혁명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누가 이제 역성혁명론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엉덩이를 들고 차고 타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과대해석입니다. 아주 과대해석입니다. 큰 과대해석입니다. 옛날에 이제 맹자 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순자들 보니까 또 확실하게 그때 당시 유학자들은 그런 데 초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곡해하면 안 돼요. 따라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역성혁명이라는 게 실제로 중국에서 처음 벌어졌던 게 바로 언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역성혁명이라는 게 그래, 역성혁명 좀 그렇긴 그렇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진짜로 군주를 뒤엎고 정말로 백성들이 왕조를 열었던 게 언제냐면은 진안교체기예요. 진안교체기. 그때 진짜 혁명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혁명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전에 뭐 주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은나라가 하나라를 대체하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대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역성혁명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거는 왕이 왕을 잡은 거잖아. 왕이 왕을 잡은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로 넘어올 때 기원전 450년에 북쪽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렇게 세 개로 박살난 거 있잖아요. 분할된 거. 폴란드 분할처럼. 그렇게 분할된 거. 또 사실은 대부 집안이, 대부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귀족이잖아. 귀족이 왕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귀족들끼리 귀족질하는 거지. 귀족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안교체기 때 오광하고 진승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반란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해서 한창 기세를 올렸던 적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 진승이 진왕이라 불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숭상도 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최초의 혁명이에요. 최초의 혁명. 평민이 왕이 됐다고요. 평민이 왕이 됐어요. 저기 뭐예요? 서쪽 양키 오랑캐 새끼들, 양키 아닌가? 라틴 오랑캐, 게르만 오랑캐 새끼들이 이제 자기들 왕족들, 귀족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빨고 막 받고 그러면서 이제 왕위를 돌려 하던 거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밑바닥에서의 혁명이라는 게 되게 이르게 일어났었어요. 난 그 사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방 자체도 한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를 교체했던 이제 유방 자체도 사실은 날 건달 새끼니까 근본 없는 왕족이 아닌 귀족이 아니라 그냥 날 건달 새끼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되게 큰 사건입니다. 맹자하고 순자가 예를 들면 그걸 예측해내냐? 그런 거 아니죠.
맹자하고 순자는 이제 진나라한테 예를 들면 이제 얘들이 나중에 나라가 뒤집히기 싫으면 정치 똑바로 해라고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평민들이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시각 차이가 좀 있더라. 역사적인 사건과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왕호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건 어디 나오는 말이더라? 사기에 나오나? 그 말도 유명한 말인데.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군주된 사람이 스스로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사를 공평하게 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한 방법이 없으며, 여기도 나오네. 군주된 사람이 스스로 편안하고자 한다면, 요게 초점인 거죠. 요게 말의 초점입니다. 자, 군주된 사람이 스스로 영예롭고자 한다면 예를 받들고 선비를 공경하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 또한 군주된 사람이 스스로 공적과 명성을 떨치고자 한다면 현인을 숭상하고 재능 있는 일을 잘 쓰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 이것들이야말로 군주가 지켜야 할 대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절이라는 거는, 절이라는 게 절도할 때 절자인데요. 끊을 절자. 여기서는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 의미로 절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쓰지. 요즘은 안 쓰는 말입니다. 자, 대절이라고 한다. 3절 위에 있던 이제 군주가 편안하고자 하는 거, 영예롭고자 하는 거, 그리고 공로를 쌓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좀 위에 나왔던 거. 자,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3절을 마땅히 지킨다면 다른 모든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3절을 마땅히 지키지 못한다면 설사 다른 모든 일을 오히려 이뤄낸다 하더라도 다만 장차 멀리 본다면 무익하고 말 것이다. 오공하고 진승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절도 지키고 소절도 지킨다. 좋은 군주로다. 대절은 지키는데 소절은 지키지 못한다. 한 번 어기기도 하고 한 번 지키기도 하는구나. 보통 군주다. 하지만 대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설사 소절을 지켰다 한들 나는 더 지켜보지 않으련다. 요거는 대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이 세 가지 여기 나오는 대절하고 위에 대절하고 뭐 똑같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큰 원칙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을 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